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뉴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배우고 표현하자. 엔잡 아카데미. 잘 들려요? 네, 이제 잘 들려요.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시작부터 무리를. 저의 긴장을 풀려고. 제가 어저께도 아침, 저녁 두 번의 데모를 하면서 요즘 데모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는 게 왜냐면 다시 막 저한테 이제 감동이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재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느낀 감동을 다시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피부가 좋아지고 싶잖아요. 좋아지고 싶으면요. 일단 우리 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아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피부가 여드름이 엄청 심했어서 누스킨을 만났을 때 저는 의사한테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가 원래 네 피부가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여드름이 났냐면 전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저한테 잠을 안 자냐? 뭐, 이 시술을 받아야 된다. 우리 실장님이랑 상담해봐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에 원인을 몰랐었는데 제가 누스킨을 소개받고 만났을 때 제 마음의 결핍이 굉장히 해갈이 됐던 이유는 사실 사람 피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요,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처음 만나게 되면은 사람 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보면 우리 사람 피부는 표피와 진피, 그 밑에 피와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공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털이 있는 모공과 없는 모공이 있거든요. 근데 털이 없는 모공에서는 수분이 나옵니다. 땀이 나오고요. 털이 있는 모공에서는 피지선이 발달해가지고 유분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물과 기름이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안 섞이죠, 통상적으로. 근데 우리 피부 위에서 유일하게 섞이는데 그거를 천연 화장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섞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막 하나를 만들어주는데 그 보호막을 pH 페이퍼로 테스트를 해보니 약산성이라는 거예요. 이 약산성 보호막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봤더니 우리 피부 속 안에 수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분이 날아가는 거, 증발하는 걸 일단 방지시켜주고요. 그리고 공기 중에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침투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럼 반대로 약산성 보호막이 벗겨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알칼리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알칼리 상태에서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잔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고요.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침투하면서 염증성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낭충이 피부 속에 산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정말 누스킨 4년 썼을 때 콜드를 갔어요. 근데 그 한의원에서 모낭충을 뽑아서 이제 보여주면서 당신 피부 이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 거 관리받아야 돼.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한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누스킨은 전 제품이 약산성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쓴 지 4년이 됐기 때문에 약산성 환경을 유지시켜주면 모낭충이 살지 못한다라는 이론만 있었죠. 근데 너무 그 검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떨렸어요. 왜냐면 그 실장님이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모낭충 없는 사람 없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이제 코피지를 딱 뽑아가지고 어떤 시약 같은 걸 딱 떨어뜨려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컴퓨터 모니터로 대문짝만하게 모낭충을 보여주거든요. 나왔을까요?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제 몸에 전율이 돋았고요. 그 실장님도 너무 놀라시면서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누스킨에 대해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요, 이 약산성 보호막이라는 건 얼굴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는 한 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세팅하는 게 중요한데, 이 모낭충이요, 얼굴에 약산성 환경을 딱 만들어주면요, 죽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갑니다. 머리나 몸으로. 심지어는요, 엄마가 수유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옮겨갈 수도 있고요, 수건이나 베개를 통해서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밤에 누스킨 안 쓰는 남편이 피부 긁잖아요. 그럼 그분 옆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밤 되면 얘네들이 올라옵니다. 한 모공당 대여섯 마리씩 사는데 진짜 오랜만에 한번 보실래요? 요즘에 모낭충 보여주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라고.
소리가 안 나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막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소리를 빼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실제로 얘네들이 피부 모공속 안에 산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주 먹이가 뭐냐? 화장품 찌꺼기와 피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씻으시고 피지가 많으신 분들은 모낭충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반대인 환경. 근데 이 약산성 보호막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갖고 태어나는데 왜 없어지냐? 왜 없어지냐? 거품 내면서 씻어내는 애들이 다 없애버려요. 일단 샴푸로 거품 내죠. 비누나 클렌징 폼으로 거품 내죠. 바디 클렌저로 거품 내죠. 이 거품 내는 애들이 계면 활성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알칼리로 때를 빼는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보호막을 벗겨버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세정력이 높고 알칼리 세안제는요. 거품이 많이 나면서 씻었을 때 뽀득뽀득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제가 여드름 심했을 때요. 유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 알칼리 세안제인지도 모르지만 뽀득뽀득한 느낌의 세안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목소리? 전수정 사장님, 소리가 작게 들려. 갑자기요? 네. 어디서 이상하다. 들었어요? 네. 유광진 사장님은 잘 들리신대요. 아, 그래요? 네. 자. 아, 잘 들리신대요. 아, 사장님 컴퓨터 문제다. 아, 그런가요? 저는, 네, 그런가 봐요. 커졌다 작아졌다 한대요. 핑계 대기. 알았어요. 가까이 할게요. 자, 그래서 피부 네. 장벽을 다 씻어내면 여기 밑에 왼쪽에 밑에 그림 보시면요. 일단 우리 피부에 원래 있어야 되는 지질막 자체를 벗겨버리면서 피지가 더 과도해지고 모공이 넓어집니다. 그 옆에는 어떤 실험이냐면요. 어, 클렌징 폼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실 클렌징 폼은요. 음, 식초가 강산성인 거 아시죠? 식초에다가 pH 페이퍼 담그면요. 빨간색 나와요. 수돗물은 중성이에요. 두 개 섞으면 약산성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약산성을 액체로 만드는 건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기능을 할지는 사실 미지수인데 실질적으로 알칼리 클렌징 폼을 물에다 섞고 약산성 클렌징 폼을 물에다 섞어서 단백질인 계란 노른자를 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알칼리성 세안제에서는 단백질 보호막이 다 헤쳐져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약산성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산성이 너무 중요한데 라고 얘기하니까 저 약산성 세안제 써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약산성 세안제 수분으로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걔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지는 그거는 미지수인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자, 원래 우리 사람 피부 약산성이에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져 있는 비누들은 대부분 알칼리거든요. 알칼리는 때를 빼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약산성과 알칼리 그냥 딱 보기에 그냥 비누라고 비교하시면요. 누스킨 제품 좀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같은 비누니까. 근데 누스킨 바디바는 비누 성분에 계면활성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약산성과 비교를 해주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스킨도 약산성, 그리고 시중에 나와져 있는 시슬리라는 브랜드도 약산성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pH 어떤 연구원이 얘기해 줬던 건데 pH 산도 자체가 시슬리랑은 또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겉보기에는 페이퍼 정도로는 약산성이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니까 가격이요. 누스킨 바디바는 18,000원이고요. 시슬리 제품은 13만 9천원이에요. 다이소 가면 비누 얼마예요? 2,000원이면 사지 않나요? 그 비누랑 누스킨 비누랑 비교하면 비싼 거예요. 근데 알칼리랑 약산성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고요. 약산성과 약산성을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누스킨 백화점에 들어가면 18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광고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짜 좋은 성분을 유지하면서 피부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자, 약산성이 뭐냐 정리할게요. 현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피부의 현관문. 그래서 약산성으로 딱 닫아두시면요. 공기 중에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침투할 수 없고, 모낭충이 살 수 없고, 수분이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알칼리로 계속 씻어내면요. 장벽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면서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 세균이 들어오고, 모낭충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계속 늙는 게 소원이다. 그러면 그냥 다이소 비누를 쓰세요.
예, 빨래비누로 씻으셔도 돼요. 왜냐면 세수비누랑 비교했을 때 그냥 모양과 색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다 똑같은 알칼리이기 때문에 그냥 가성비를 너무 따지시는 분들은 그냥 빨래비누로 세수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는요. 피부 보습입니다. 지금 목이 너무 말라요. 물 드실 거예요? 기름 마실 거예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건조한 피부 상태에서 수분을 주실 거예요? 오일로 덮어 주실 거예요? 음.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수분을 넣어주는 게 맞죠. 그쵸? 근데 대다수의 화장품 회사들이 오일로 덮고 있다라는 거죠. 왜? 왜냐면 되게 비싸요. 수분을 넣으려니까. 물이 비싸요? 물은 안에 들어가면 썩어요. 그래서 수분이 피부에 침투하도록 과학을 더했기 때문에 되게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누스킨이 또 광고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피부에 진짜 좋은 거 줄게. 대신에 광고 안 할게. 대신에 쓰면 진짜 좋아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상태예요. 이미 약산성 보호막은 벗겨졌을 것 같고요. 이런 피부에다 사람들이 바디로션, 그 다음에 얼굴에다가 3개, 4개, 5개 겹겹이 오일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일을 바르니까 제 친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화장을 두껍게 하고 비를 맞았대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 그때 누스킨 알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 위에서 반죽되는 느낌이 들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두꺼운 거를 느꼈다는 거죠. 화장을 하면. 오일을 겹겹이 바르게 되니까. 근데 왜 오일을 겹겹이 바르냐? 알칼리로 세안을 하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건조한 다음에 빨리 또 이제 화장품을 바르면 오일로 덮어주는 개념의 지금 시중에 나와져 있는 제품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오일을 안 쓰는 화장품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시초부터 다르니 어쨌든 피부 표피 안쪽에 진짜 피부, 진피 안에 보면요. 테니스 라켓처럼 주름을 만드는 콜라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짱짱하게 만드는 탄력을 만드는 엘라스틴이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히알루론산이라는 수분이 있습니다. 이 수분이 어 보니까 언제부터 감소를 하냐? 피부 속의 수분이 자체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언제부터 할 것 같아요? 저도 강의만 들었었는데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정확하게 12살 5학년이 되니까 스스로 화장품을 찾더라고요. 엄마 씻고 나오니까 얼굴 위에 하얗게 뭔가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조해진 상태. 또 안 들려요? 제가 지금 잘 들려요? 네, 제 채팅창이 안 보여가지고 안 들리면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12살이 되면 수분이 감소하는구나. 근데 이게 18살이 되면요, 차근차근 감소가 되면서 거의 18살이면 수분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 보습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자외선, 그리고 스트레스, 무더위, 냉방, 히터, 에어컨, 큰 온도차로 인해서 수분이 다 증발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러면 뭐 피부도 크게 데미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피부 자체가 속부터 엄청 건조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어떻게 줄 거냐? 마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실질적으로 화장품으로 채워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마시는 건요, 신장, 콩팥으로 먼저 많이 가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가기 때문에 피부까지 올라올 게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막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스키는 보습 방법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했냐? 이건 건포도예요. 실질적으로 실험을 한 건데, 건포도를 가지고 저희 수분 인자인 NAPCA 미스트에다가 담궜어요. 이틀 지나고 찍은 거거든요. 봤더니 실질적으로 건포도 안에 수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스킨 쓰면요,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그쵸. 근데 시중에 나와져 있는 대부분의 화장품의 증량제들은 석유 기름인 미네랄 오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틀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미네랄 오일에 있던 건포도 꺼내면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맨질맨질합니다. 오일에 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일 매일매일 바르는 피부들 맨질맨질해 보이는데요. 피부 속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모공을 막으니까. 명품 브랜드 샤땡 아시죠? 어떤 남자분이요. 유튜버인데 거기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쌩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샷땡으로 메이크업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걸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쌩얼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는 샷땡만 쓴다고. 올 샷땡만 쓴다고 얘기하는데
피부가 다 죽어 있더라고요. 누렇게 떠가지고 얼굴이 기름에 모공이 막힌 황변 현상에 의해서 얼굴이 누렇게 떠 있고 눈두덩, 그다음에 입술도 화장품을 하도 많이 발라가지고 색조를 하도 많이 발라서 누렇게 뜨고 파랗게 죽어 있더라고요. 전 진짜 그분한테 누스킨을 너무 쓰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나는 그래도 샤땡이 좋다. 쓰세요. 피부 죽는 건 선택이니까요. 그쵸? 근데 나는 피부를 살리고 싶다. 그럼 실질적으로 건조할 때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넣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저 원래 이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세게. 실제로 이 데몬 많이 하실 거예요. 미네랄 오일이 뭐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탈 때 끓음 보시면 알겠지만 석유 기름입니다. 미네랄 오일, 이름 예쁘죠? 미네랄 오일, 음, 이름 예쁘다고 성격 좋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세 번째는요, 경구독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구독. 입으로 먹는 독소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시면요, 뭐가 독소를 만들어낼지 아시겠죠? 딱 보기만 해도 뭘 먹었을 때 속이 편하고 뭘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고 느껴지시잖아요. 그게 독소 차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먹는 건요, 들어가서 간과 장에서 해독을 합니다. 간에서 해독하고 장에서 대소변을 배출하기 때문에 차라리 먹는 건 덜 위험해요. 근데 피부는요, 경피독이라고 하는데요. 해독 장치가 없이 피부로 그대로 흡수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TV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소주 4병을 마시는 것과 소주 4병을 물에 타서 반신욕을 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빨리 취할까? 마시는 건 해독이 된다니까요. 그냥 반신욕을 통해서 피부 안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빨리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피독이 뭐냐면 합성 세제, 치약, 샴푸, 린스, 화장품, 생리대용품, 기저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상생활용품의 원료는요. 합성 화학물질 투성이기 때문에 아토피, 알레르기, 암, 여드름 사실 우리한테 독소가 되는 거는 먹는 것뿐만이 아니다. 피부로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위험하냐? 피부로 들어와서 혈액과 림프를 타고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게 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럼 누스킨도 화장품인데, 근데 누스킨은 뿌리가 다르다니까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를 지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42년 됐어요, 이 회사가. 42년 됐을 때 한 30년 조금 넘어서 저희 CEO한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여태까지 30년 넘게 누스킨을 그때 엄청 성장할 때였는데 누스킨을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경제공학부터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제일 어려웠던 건 이 슬로건을 지키면서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가장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회사가 조금 더 잘 되고 싶어가지고 나쁜 거 조금 한 번 1% 정도 넣고 더 잘 팔린다면 한 10배, 100배 이상의 매출이 늘어난다면 그 선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스키는 그 선택하지 않는 가장 힘든 선택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전 너무 감동이었고 그게 회사에 대한 신뢰였던 것 같아요. 미국 암 예방 협회 의장 노벨상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이분 제가 찾아봤어요. 사무엘 S. 앱스틴이라고 바람 주요 원인이 75%가 화장품, 욕실용품이라고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요. 담배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담배를 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자, 경피독이 얼만큼 위험하냐면요. 이게 피부로 흡수된 독소들이 쌓이면서 생리통이 여자들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벽지를 막 잡아 뜯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도 이게 심각한 게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한테 딱 세 가지를 제안했어요. 뭐였냐면 화장품, 섬유유연제, 플라스틱 용기. 이 세 가지를 제안하니까 생리통이 현저하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에스트로겐 그 이상을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이 세 가지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 좋아지고, 사실 이 사진이랑 이 세 가지는요, 다른 방송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이 제가 누스킨 시작할 때 봤던 건데, 이 세 가지를 딱 제안할 때 제가 섬유유연제를 끊거든요.
한 17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은 뉴스킨이라서 너무 안심이 됐고요. 이때 끊었던 게 플라스틱 용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혼자 살 때도 그랬지만 결혼해서도 플라스틱 용기를 안 써요. 그래서 무거워요. 맨날 유리 쓰고요. 스텐 씁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안 써요. 그리고 저는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에 담아서 배달해 먹는 거를 극혐합니다. 먹는 사람한테 극혐이란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극혐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먹이지는 않아요. 근데 마라탕이 그렇게 오는 거 아시죠? 봉지에 담아서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오거든요. 너무 싫어서 진짜 귀찮은데 우리 딸이 먹고 싶어 할 때 식당에 가요. 근데 마라탕이 플라스틱 용기에 나와요. 너무 짜증나요. 근데 어쨌든 딸 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독소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키려고 애를 쓴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뉴스키는 다 괜찮아요? 네, 다 괜찮아요. 그냥 믿고 쓰세요. 왜냐면 제가 17년 썼는데 몸이 너무 좋아진 나머지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최근에 8년 전 사진을 찾았다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그거 한번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뉴스키는 그냥요. 죽을 때까지 믿고 쓰시면 돼요. 화이팅!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가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네. 네, 머리가 뽀글뽀글해가지고 이제 좀 상큼 발랄을. 지금 저녁 9시 35분이신데요. 여러분, 전수정 리더님 덕분에 텐션이 막 이렇게 뜨거우시죠? 그리고 김승미 리더님과 함께하는 그 앞 시간 강의 덕분에 그냥 편안하게 어딘가 커피숍에서 뉴스킨이 뭐가 좋아?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냥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듣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그 기초,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회사, 뉴스킨의 역사를 지켜준 헤리티지 제품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영 리더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헤리티지라는 것은 한국말로 바꾸면 유산,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를 지켜준 당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뉴스킨도 그렇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어준 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게 기본을 계속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준 그동안의 우리 선배 리더 사업자들부터 시작해서 좋은 걸 알아봐 주시고 계속 사용을 해주시는 또 소비자들까지 어느 하나 감사하지 않은 존재가 없더라고요. 뉴스킨 헤리티지 스타터 키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정기 구매가로 20만 원이 되지 않는 그런 가성비 좋은 제품인데요. 이 가성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혹시 그 가치를 망각하실까 싶어서 오늘은 제가 좀 힘을 줘서 이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우리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화장품 회사, 뉴스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화장품 회사가 단 하나의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게 과연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아까 우리 김승미 리더님의 강의에서도 나왔는데 화장품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하나는 보습, 맞아요, 수분. 네, 보습입니다. 보습은 모든 것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존재,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민감, 진정, 피지, 모공, 잡티, 주름, 탄력, 미백, 재생, 노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보습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바꾼다 하면 수분, 보습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외 서두에 이 질문을 드렸는지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뉴스킨 제품은 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순하다? 순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원료는 순하지만 기능은 강하다. 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뉴스킨 제품은 기능성입니다. 순해 보이지만 모든 것이 다 기능성입니다. 기능을 합니다. 기초 제품이라 부르기에는 그래서 많이 서운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헤리티지는 기초 제품, 뉴스킨에서는 기초 제품이지만 사실은 타사로 외부로 나가면 엄청난 기능을 가진 고가의 고원료의
기능성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킨 헤리티지 스타터 키트, 튼튼한 피부 장벽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스페셜한 케어를 하고 싶은데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7가지 제품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크리미 클렌징, 바디바, 미스트 인핸서, 수분크림, 선크림, 그리고 마지막 페이스 리프트팩까지 스페셜 케어까지 하는데 첫 번째 이 1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뉴스킨 제품에는 이름에 항상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미 클렌징 로션. 클렌징 로션인가 보다. 근데 크리미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핵심은 하이드라 클린에 들어있습니다. 하이드라는 수분에 관련되어 있는 영어 단어의 접두사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이드라가 붙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수분이랑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전공이 프랑스어를 제가 석사까지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의 어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이드라, 이 라틴어 근원이 그 수분이라는 어원으로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라, 수분이 가득한데 깨끗한 크리미 클렌징 로션. 대체 어떤 성분들이 있기에 이런 효과가 있나? 여기에 보시면 불가리스 쑥 추출물, 감초 뿌리 추출물 별표 1, 그리고 해조 추출물의 별표 2 이렇게 진정 성분으로 피부를 클렌징 해준다 라고 써 있는데 뉴스킨에는 항상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비밀들. 주원료를 주원료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이 있는데 제가 이 원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거는 지나치고 싶지가 않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첫 번째, 불가리스 쑥 추출물이라는 것은 항균, 진정, 콜라겐 합성에 아주 탁월한 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리스 쑥 추출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뉴스킨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여성분들의 질 세정제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고가의 원료였습니다. 질 세정제. 신체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에 쓰이는 세정제이기 때문에 원료에 더욱더 어느 회사라고 막론하고 원료에 훨씬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원료들 중에서도 너무 고가여서 가장 소량만 쓸 수밖에 없었던 이 불가리스 쑥 추출물. 항균해주고 진정시켜주고 심지어 탄력을 주는 콜라겐까지 합성해주는 원료. 약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크리미 클렌징에 들어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호스텔 켈프라는 것은 바닷속 아주 깊숙이 사는 갈색 조류인데요. 갈색 조류 추출물. 그 중에서도 베타글루칸을 뽑아서, 그 중에서도 폴리페놀을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타글루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베타글루칸은요,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우리가 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요, 세포 지질을 구성하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파마넥스 식품 중에 레이시맥스 혹시 아시나요? 그 레이시맥스의 주성분이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네. 그걸 우리는 먹고 있다, 바르고 있다. 그러니까 바르는 레이시맥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폴리페놀은 항산화를 시켜주죠. 엄청 강력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이게 크리미 클렌징 로션에 들어있다. 정말 그냥 크리미 클렌징 로션이라고 하기에는 참 아쉽습니다. 그 다음 다이포타슘 글리시리제이트. 이건 또 장표 하나로 제가 만들었어요. 이건 한국말로 바꾸면 감초 뿌리 추출물인데 이 감초 뿌리 추출물, 감초는 흔하니까 그냥 흔하게 지나갈 수 있으나 다이포타슘 글리시리제이트를 추출해서 하이드라 클린 크리미 클렌징 로션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뽑아서 알려드리자면 이것은 피지 조절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항염 효과, 그리고 유해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민감하고 여린 피부에 항자극 효능까지 부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원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건
예전에 우리 크리미 클렌징 로션은 쩍쩍 갈라지는 사막 피부 굿바이 패키지라고 내가 배웠는데, 그런데 이 다이포타슘 글리치리제이트를 공부하고 나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유사해서 분자 구조가 유사해서 피지 조절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분이 부족한 민감한 지성 피부였는데 그래서 이게 나한테도 좋았었구나. 그래서 이건 단순히 쩍쩍 갈라지는 사막 피부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쩍쩍 들러붙는 지성 피부들한테도 정말 효과가 좋았었던 거구나. 특히나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더 좋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 7가지 제품 중에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리미 클렌징 로션은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듬뿍 발라놓고 한참 흡수를 시키신 다음에 물 세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다. 여기에서 하나, 다른 타사의 클렌징 제품을 1시간, 30분 이렇게 듬뿍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네, 다 뒤집어지고 오히려 피부가 붉게 달아오른다거나 진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다른 타사 제품은 절대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된다. 뉴스킨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디바입니다. 아까 우리 김승미 리더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디바에는 비누 성분이 없는 비누다. 기름과 물이 섞여질 수 있게 하는 계면활성제로서 우리가 그동안 쓸 수밖에 없었던 비누 성분. 그런데 우리 바디바에는 그 비누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쓰면 뽀드득하지가 않고 계속 미끄덩 하는데 그 느낌을 즐기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의 양수 속에 있을 때 가장 좋았던 내 pH 산도, 그 산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면서 피부 유수분 밸런스까지 맞춰주는 바디바. 아까 잠시 보셨지만 영상으로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피부의 산도는 4.5에서 6.5 정도 되는 약간 산성을, 이게 빨래비누로 세안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빨래비누로 세안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산도가 알칼리이기 때문이에요. 피부의 약산성 보호막이 모두 파괴가 됩니다. 하나에 3만원 정도 알칼리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약산성인 피부의 보호막을 모두 벗겨 땡땡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산도를 테스트, 약하게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제가 얼마 주고 샀게요? 이거 13만 4천원 정도 주고 하니까 피부 산도와 맞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뉴스킨 바디바는, 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살균 소독은 해주면서 보호막은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사용해도 되지만 굳이 그걸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사겠어요? 더 좋은 약산성이 바디바가 있는데. 네, 그렇게 바디바를 2번째로 사용을 하시고, 마지막에 세안하시고 나오셔서는 미스트를 쫙 뿌려줄 겁니다. 이 NAPCA 미스트는요, 여기에도 이름에 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죠. NAPCA가 과연 뭘까? NAPCA는요, 물 분자 4개를, NAPCA 분자 하나가 물 분자 4개를 끄집어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은요, 본인의 몸집보다 1000배 더 큰 물을 끄집어 당깁니다. 나보다 4배 더, 나보다 1000배 더 큰 물질들을 끄집어 당기는 아주 강력한 미스트인데요. 이렇게 미스트를 열심히 뿌리자, 많이 뿌리자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의 상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야, 근데 미스트는 너무 자주 뿌리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대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알코올 때문이었는데요. 알코올 중에서도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알코올이 미스트 속에 들어서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타사의 제품들에는 친수성 알코올, 물과 친한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촥 뿌려주면 내 피부의 수분들과 친해져서 같이 데리고 손잡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휘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좋지만 결국은 내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죠. 그런데 뉴스킨은 어떤가? 사실 원료의 가격은 좀 비싸지만 불친수성 알코올을 첨가시켜서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이 뿌렸을 때 내 피부에서 해야 될 역할만 하고 제 역할을 하고 날아갈 때는 내 물은 그대로 두고 알코올만 날아가는 그런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 건조해지는 계절이 다가오죠. 가을이고 겨울이고 정전기가 생기거나 너무 건조한 몸에도 뿌려주시고 머리카락에도 뿌려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 영상, 미스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쪽에는 물을 뿌려둡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미스트를 잔뜩 뿌립니다. 물과 미스트, 강력한 불빛 아래서, 태양볕 아래서 어떻게 바뀔까요? 물은 금세 말라버리죠. 그리고 미스트는 여전히 촉촉합니다. 네, 우리는 이런 미스트를 그동안 사용해 왔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인핸서 스킨 컨디셔닝 젤인데, 인핸서 젤, 그냥 어떤 분들은 쉽게 알로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알로에라고 부르면 섭섭합니다. 알로에 중에서도 알로에 베라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라틴어의 어원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로에 베라 할 때 뒤에 베라 있죠. 그 베라는 진짜라는 접미사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베라가 붙어 있으면 이건 진짜 알로에예요. 이렇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로에 껍질 빼고 그 과즙 빼고 중간에 진짜 알로에 베라만을 인핸서라는 급속 냉각장치에 확 집어넣어서 바로 제품화 시킨 것이 바로 인핸서 스킨 컨디셔닝 젤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로드샵에서 파는 요즘 막 길거리 알로에를 막 요만큼 통에 담아가지고 막 내놓고 팔더라고요. 그런 알로에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슈퍼에서 알로에 그냥 통째로 놓고 파는 그런 알로에랑 비교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알로에 베라와 심지어 판테놀이라는 게 함유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핸서 가격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가격이 얼마죠? 이 판테놀이라는 걸 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좀 화가 나는데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화장품 파는 약사, 화장품 파는 의사들이 정말 많아요. 가운 입고 나와서 전문가가 팝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전문가가 추천하는 화장품 이러면서 약국에서 파는 판테놀 화장품을 막 강추를 해요. 근데 그거 엄청 비싸거든요. 여러분 그거 살 필요 없어요. 인핸서에 이미 듬뿍 들어있습니다. 판테놀은요 비타민 5 판토텐산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판토텐산, 비타민 B5의 전구 물질이에요. 비타민 B5를 드시거나 판토텐산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대로 피부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전구 물질 씨앗을 넣어주는데 그게 바로 판테놀입니다. 여러분은 그 씨앗을 인핸서로 바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인핸서 그냥 알로에 이렇게 불러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갑자기 화가 나네. 23,000원이라고요? 23만 원이어야 되는데. NAPCA 성분까지. 그래서 요즘 두피 탈모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피부에 뭔가 문제 있으신 분들이 판테놀 많이 드시거든요. 판토텐산, B5. 그래서 이거 두피에 발라줘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인핸서. 뉴스킨 제품의 탁월성을 잠깐만 얘기할게요. 인핸서 얘기를 하면서. 판테놀 혹은 뭐 알로에 베라, NAPCA 요즘 다른 타사 화장품에도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 불가한 게 임상 자료를 막 내걸고 우리도 이 성분이 들어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임상을 내기 위해서 유효한 그 성분, 그 효과를 내기 위한 그 용량만큼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발만 집어넣고 살짝 발만 집어넣다 빼는 그런 원료들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임상 결과의 효과를 낸 그만큼 듬뿍 집어넣은 제품들이다. 심지어 뉴스킨 제품은 파마넥스들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원료 함량뿐만 아니라 흡수율까지 탁월하죠.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다음은 5번째, 듀얼데이 모이스처 리스토어 크림입니다. 여기에도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올데이, 하루 종일 듀 이슬, 하루 종일 이슬을 머금은 듯한 수분 크림이다. 혹시 이렇게 이거 써보셨어요? 저녁에 세안하시고요. 바르고 흡수시킨 다음에 조금 있다 또 바르고 흡수시키고 또 바르고 흡수시키고 한 통 다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우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 한번 한 통을 일주일 동안 쓰겠다 목표 세우시고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걸 그렇게 써봤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극소심한 A형이기 때문에 정말 체험하지 않으면 말 못하는데요. 이렇게 튕기면 물이 촥 튕겨져 나올 것처럼 정말 그렇게 돼요, 피부가. 그러니까 흡수시키고 또 바르고 흡수시키고 또 바르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게 수분 크림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유분만을 잔뜩 집어넣은 유분 크림이었다면 절대 안 집어넣어지죠. 계속 겉돌죠, 맴돌죠. 근데 듀얼데이는 진짜 수분 크림이기 때문에 국자에 수분 크림 한 스푼 득 떠가지고 가스레인지 불에 켜서 끓어보면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런 진짜 수분 크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름 올라오는 그런 유분 크림 아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다른 성분들까지 보시면 이건 진짜 영양 크림입니다. 네, 영양 듬뿍한 영양 크림. 자, 다음은 6번째, 선라이트 트리플 디펜스 선마스터. 선라이트를요, 태양광을요, 트리플 3중으로 철벽 방어를 해준대요. 디펜스. 진짜 선마스터랍니다. 그래서 3중 기능성 철벽 방어 선크림입니다. 이게 세럼이야 선크림이야 라고 되묻는. 여기에 보시면 탄력 개선과 눈가 주름 감소와 탄탄함 개선, 볼 처짐 개선 이런 것들을 선크림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굳이 선크림에서 이렇게까지?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여기 있는 설명들을 챗 GPT로 오늘은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설명을 좀 가져와 봤어요. 여기에 보시면 안티에이징 펩타이드 2종 그리고 아데노신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려드려 보려고요. 아데노신이 뭐냐? 아데노신은요, 여기에 보시면 펩타이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 펩타이드는 단백질, 우리 콜라겐의 전구물질이에요. 콜라겐은 절대 피부에 그냥 흡수되지 않거든요. 콜라겐도 씨앗 형태로 넣어줘야 되는데 콜라겐을 쪼개면 펩타이드. 근데 그 펩타이드 합성을 촉진시키는 게 바로 이 아데노신입니다. 아데노신이 괜히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합성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회복해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이것들이 아데노신이 들어간 선크림은요, 광노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피부 진정, 회복 촉진, 그리고 항염, 항산화를 해주는 효과까지. 그래서 안티에이징 선크림의 진수구나. 저는 이게 어디에 들어있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챗 GPT는 알아봤어요. 아데노신 들어있는 선크림은 안티에이징 선크림이구나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자, 다음은 펩타이드 2종. 펩타이드 2종을 공부하면서 와, 선크림 이거 발라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펩타이드 2종 중에 첫 번째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보톡스 라이크 펩타이드. 보톡스랑 비슷한 펩타이드네? 이렇게. 그래서 바르는 보톡스구나 라고 부른대요. 선크림인데 바르는 보톡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주름을 개선시켜주고 눈가, 미간, 이마 가로주름까지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잔주름을 예방시켜주고 그래서 뉴스킨 쓰시는 분들은요, 뭔가 모르게 반짝반짝해져요. 그런데 그걸 흉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로 스킨 보톡스를 맞죠. 그런데 세수하면 어때요? 아니, 3개월, 6개월 지나면 어때요? 3개월, 6개월 지나면 다시 또 주사 맞아야 돼요. 혹은 타사 제품에서는 이걸 흉내내고 싶어가지고 유분을 기름막을 싹 기름 미스트까지 뿌리시더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선크림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두 번째 펩타이드, 아세틸 다이펩타이드 1 세틸에스터라는 것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항노화를 시켜주는 것까지.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선크림이 선블록을 해주는, 막아주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광노화, 연로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걸 회복까지 시켜주는 선크림이구나. 광노화, 연로화 잡는 선세럼 뿐만 아니라 긴장으로 인한 햇볕이 강하면 인상 쓰게 되잖아요. 이 인상주름까지 다 펴주고 그로 인한 노화 회복까지 시켜주는 선크림이구나 라는 걸 성분으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라색 선크림 쓰세요. 마지막 페이스 리프트 팩입니다. 페이스 리프트 팩은요, 진짜 전설이죠. 뉴스킨의 전설.
뉴스킨 1984년도에 뉴스킨을 처음 만드신 회장님들께서 이 회사를 처음 널리 알릴 때부터 거실 바닥에 회원들을 눕혀놓고 발라줬던 게 바로 페이스 리프트 팩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전설 중에 전설. 모공을 줄여준다 그래서 모공팩, 괴물 같아진다 그래서 괴물팩, 중력을 거스린다 그래서 중력팩, 주름 다 펴준다 그래서 주름팩, 심지어 패티김이 배에서부터 가슴, 목, 얼굴까지 다 발랐다 그래서 패티김 팩. 여러분,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계란 흰자로 마사지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사우나에서 계란 흰자 착착착 풀어서 마사지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알부민, 계란 흰자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부민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알부민을 잔뜩 넣은 페이스 리프트팩 하셔라 라고 안내해 주시고요. 네, 이낸서와 함께 쓰시면 이낸서를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요, 이낸서를 얼굴 가에 이렇게 쫙 한번 발라 놓으신 다음에 페이스 리프트팩을 발라 놓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안정감 있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잊으셨을까봐 이 장표 한번 보여드립니다. 화장품 회사의 마지막 과제가 뭐라고요? 보습. 네, 보습 헤리티지 패키지로 보습 채워주시고. 자, 두 번째 질문. 뉴스킨 제품은 보시니까 어떠세요? 순해 보이세요? 원료는 순하지만 그 기능은 엄청 강합니다. 기능성, 가성비 좋게, 정기 구매가로 20만 원도 안 되게 쓰십시오. 기초 제품이라 부르면 너무 서운합니다. 여러분, 뉴스킨 헤리티지 제품으로 클렌징 하시고, 기초 수분 케어 하시고, 필수 메이크업, 선라이트 하시고, 마지막 스페셜 케어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